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포도 돈이 필요하다. 세포가 돈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에게 있어서 돈이란 무엇인가? 보면은 결국은 ATP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 돈이 막 나갑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데 팍팍 막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 이자 나가고 애들 학원비 크게 나가고 또 이런저런 공과금, 관리비, 기름값 이런 거 다 이제 고정비가 들죠. 고정비. 그리고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또 크게 나가죠. 맛있는 거 한번 사 먹거나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또 크게 나가고요. 이게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포도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라는 거는 세포가 그냥 이 세포답게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인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답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 세포막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포막. 이 막이 유지가 안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다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일단은 돈이 들어간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각각의 어떤 세포의 특색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면 그 일하는 양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변동비라고 할게요, 그냥. 완전히 이 개념이 딱 맞지는 않는데요. 그냥 이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세포에 따라서 다른 어떤 활동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산을 이제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펌핑. 수소 이온을 펌프질 해가지고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일단 돈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수축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쓸 텐데 그건 근육을 수축을 많이 하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하면 적게 쓰는 거죠. 운동할 땐 많이 쓰고 운동 안 하고 쉴 때는 적게 쓰고. 그리고 콩팥에 있는 세뇨관 세포가 있겠죠. 세뇨관 세포. 걔네들은 이렇게 이제 소변이 나갈 때 유용한 물질들이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소듐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물질들을 싹싹싹 뽑아서 내서 먹는데 재흡수라고 하죠. 재흡수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돈을 쓰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역할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포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게 그냥 안 벌고 그냥 국가 지원금처럼 해가지고요. 국가 지원금처럼 누가 이렇게 주면 좋겠어요. 야, 또 써. 그냥 너 불쌍하니까 이렇게 다른 세포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막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은 좀 도움을 누군가한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포는 이 돈을 직접 딱 ATP를 직접 딱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되면 진짜 좋겠죠. 대신에 뭘 주느냐? 당을 줍니다. 당을 주는 거예요. 세포한테. 부족한 놈한테 당을 딱 주는 거예요. 당은 누가 줘요? 간에서. 바로 간에서 저기가 부족해 보인다. 이러면은 당신생, 당을 막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얘가 이제 가가지고 부족한데 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들어가면 이제 얘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 자체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ATP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인산 화합물에서 어떤 그 에너지를 받는 거고요. 산화적 인산화는 산화를 하면서 같이 인산화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자, ATP가 되려고 하면 ADP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ATP가 돼야 되는데 뭘 하나 받아야 되냐면 인산을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산기가 2개 있는 거고 얘는 인산기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한테 받냐면요, 이 인산기, 이거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물질이 있어요. 안달난 물질. 그 물질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막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그런 이 인산기를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그런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니까, 야, 너 이거 인산 필요하니? 내가 줄까? 주면 고맙지. 이러고 받는 요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해당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를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되면 2개의 ATP가 나오거든요. 이때 ATP는 이 기질 수준 인산화로부터 만들어지는 ATP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특별한 그 ATP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특수구조,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특수구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인산기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물질이 중간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얘가 줘가지고 ATP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인산화는 뭐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이거는 산화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그거랑 인산화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우리가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거 태워가지고 난방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에너지 얻잖아요. 우리 몸도 이 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산화는 약간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산소를 얻는 겁니다. 산소를 얻는 것, 이게 O가 들어가면 이제 산화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수소를 잃는 것, 요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수소를 잃는 것,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해당 과정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당 과정 중간에 NADH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이제 해당 과정 다음 단계에 있는 회로가 있는데, 거기서는 FADH2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는 H2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NAD가 되고요. 얘는 FAD가 돼요. 그럼 수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수소를 잃었네? 이건 뭐예요? 이 과정은 바로 산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 과정이가 당연히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걸 에너지랑 잘 연결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산화적인 이 전문 공장이 있어야 그 공장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세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기질 수준 인산화는 그렇지 않다. 그냥 진행되다가 이런 물질이 나오면 얘한테 인산기를 받아서 ATP가 되는 거다. 자, 요렇게 이제 ATP, 세포에 있어서 돈을 만들게 되면 이걸 이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포도 돈이 필요하다, 세포가 돈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